경기 파주에서 듣고 계신 김순희님 감사해요. 소스 없이 스테이크 준비해 드릴게요. 한제국은 승무원 주문 카드 매니에 적힌 슬래피 표시를 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4년 전 겨울 첫사랑 혜원이 말하던 문장과 똑같은 표시였거든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인천국제공항 출발 게이트에서 한제국은 윗속에 쓰림을 달래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래중공업 창업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64살의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죠. 특히 위장이 예민해져서 해외 출장 때마다 고생이었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자마자 제국은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저염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위가 좀 약해서요. 젊은 승무원이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스 없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국의 손이 멈췄습니다. 승무원이 주문 카드 맨 위에 슬래시 표시한 줄을 그어두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간단한 한 줄이 24년 전 겨울을 순식간에 불러왔습니다. 2001년 21살이었던 서혜원이 늘 말하던 문장이었습니다. 소스 없이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메모장에 슬래시를 그으며 여긴 슬래시로 표시해 둘게요라고 말하던 그 모습까지. 혜원은 당시 보호시설에서 일하며 속이 약한 아이들을 돌봤었죠. 제국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혜원을 만났고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국의 물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 하는 직감이 충돌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곧 자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이죠. 옆 좌석에 앉은 노만수가 제국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70세의 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항공사 고문인 노만수는 오랜 경험으로 사람을 읽는데 능숙했습니다. 도착하면 건강검진부터 잡겠습니다. 회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노만수의 낮은 목소리에 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슬래시 한 줄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뒤쪽 좌석에서는 항공 브이로거로 활동하는 제트김이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몰래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1등석의 유명 인사들을 찍어 조회수를 올리는 게 그의 주 수입원이었죠. 제국의 미세한 떨림과 표정 변화를 포착한 제트김은 이미 머릿속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원의 협대교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런 우연까지 겹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대교는 그와 혜원이 처음 만났던 그 해협에 건설되고 있었거든요. 24년 전 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작은 철강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고 혜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에 매진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때 제국은 혜원에게 잠깐만 기다려줘. 정리되면 다시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은 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장 화재 사고로 모든 게 엉망이 되었고 제국은 해외 투자 유치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혜원에게 연락할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그렇게 확인을 미루고 미루다가 혜원은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제국이 혜원을 찾았을 때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해외 임양으로 떠났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죠. 제국은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승무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유나라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이었죠. 식사 시간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편안히 쉬세요. 아라의 또렷한 말투와 프로페셔널한 태도에서 제국은 묘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노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LA 출장에서 한인회 쪽 일정도 있으니 좀 마음 편히 가지세요. 브릿지 TMD 자문도 받고 올 겸 해서요. 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원의 협대교의 튜닝드 매스 댐퍼 점검차 파사디나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미세한 진동 이상이 감지되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기내에서 제공된 따뜻한 수건을 받으며 제국은 다시 한번 그 슬래시 표시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그를 다시 해원에게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제국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확인을 미루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말이죠. 착륙 1시간 전 승무원 대기석에서 유나라는 지갑 속 작은 레시피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모서리가 해진 그 카드 한 구석에는 엄마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속 안 좋을 땐 슬래시. 아라는 그 글씨를 따라가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해외 입양에서 여기민으로 돌아온 뒤 엄마와 함께 LA 코리아타운에서 잠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간 비행 뒤 몸이 축축 늘어져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언제나 따뜻한 국물을 끓여놨죠. 알아야 승무원은 남의 몸을 챙기는 일이니까 내 몸부터 챙겨야 해. 속이 안 좋은 손님 보면 이렇게 표시해도. 엄마 혜원은 그렇게 말하며 메모지에 슬래시 한 줄을 그어 보였습니다. 소스나 양념을 빼고 음식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죠.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1등석에서 만난 승객이 똑같은 문장을 말했을 때 아라의 심장은 빨라졌습니다. 소스 없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어놓은 그 슬래시 한 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일치였습니다. 아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호흡, 내 자리. 불안할 때마다 되뇌던 주문이었죠. 해외 입양으로 떠났다가 21살에 한국으로 돌아온 아라에게는 자신만의 공간과 호흡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같은 시각 LA 코리아타운의 새벽 5시. 서혜원은 골목식당 바다시계 셔터를 천천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45살의 혜원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죠. 주방으로 들어가 첫 번째로 켠 불은 미역국과 죽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간병인들과 야간 택시기사들을 위한 음식이었죠. 혜원은 항상 속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속을 달래는 게 음식의 첫 번째 역할이니까요. 혜원아, 또 일찍 왔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어머니 윤금자였습니다. 67살의 금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꽃도매 일을 하며 매일 아침 코리아타운까지 배달을 다녔죠. 딸의 식당에는 언제나 유리병에 꽂은 꽃 한 다발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꽃이 시들기 전에 갈아줘야지. 금자의 손끝은 세월의 무게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꽃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일해온 손이었죠. 오전 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운 간병인 아주머니, 새벽 배송을 마친 택배기사 아저씨들이었죠. 혜원은 이들의 얼굴만 봐도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간을 좀 빼고 끓여주세요. 국물만 진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요청들을 받을 때마다 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답하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죠. 뜨거운 것부터 낮추고 자극적인 것부터 순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집 타코집 사장 마르코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8살의 마르코는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회원과는 뼈 우려내는 법을 주고받는 현실적인 이웃이었습니다. 회원, 어제 알려준 그 방법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 고마워.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답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음식을 만들지만 좋은 국물을 우려내는 원리는 같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끓이면 맛이 안 나고 천천히 우려내야 깊은 맛이 난다는 것 말이죠. 점심때가 되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미셸 이가 들어왔습니다. 50살의 미셸은 월세 인상 통지서를 들고 왔지만 동시에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엔 홍보 팁을 알려주는 복합적인 존재였습니다. 회원, 이번 달 월세가 또 올라. 미안해.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회원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론 걱정이 컸습니다. 작은 식당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국물 하나라도 더 끓이는 게 나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줄어들자 회원은 홀로 주방에서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을 정리하고 국물 베이스를 우려내는 작업이었죠.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11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원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죠. 24년 전 제국과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 날이 되면 회원은 가게 불을 일찍 끄고 주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시피 카드 묶음을 꺼내서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온 음식들의 기록이었죠. 날짜와 간단한 메모만 적혀 있었지만 회원에게는 지난 시간을 증언하는 소중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회원아, 그쪽하고는 엮이지 마. 어머니 금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국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금자에게 불신은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버린다고 믿었거든요. 회원은 대꾸 대신 가스레인지에 불을 줄였습니다. 뜨거운 것부터 낮추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이었죠. 밤이 깊어가며 코리아타운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원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내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셔터를 올리고 속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국물을 끓일 것입니다. 그 시각 태평양 상공에서는 아라가 승무원 업무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1등석 승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만 아라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배웠거든요. 비행기 바퀴가 LA 국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국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그 슬랫이 한 줄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여권에 찍힌 스탬프 소리조차 그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노만수가 준비한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곧바로 현대차와 배터리 회사의 합작 플랜트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기계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거대한 프레스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수선한 분위기였죠. 최근 연방 이민단속 파동으로 일부 직원들이 체포되면서 생산 라인이 불안정해진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야간 작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보고를 들으며 제국은 안전조끼를 입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언제 단속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업 효율성까지 떨어뜨리고 있었죠. 안전교육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체류 상태 확인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법적 지원도 준비하고요. 제국의 지시에 현장 관리자들이 놀랐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관련자들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 했죠. 오후에는 주정부 보좌관, 연방 담당자, 하청업체 대표들이 모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최근 단속 사태로 인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해야 했거든요. 미래중공업에서는 하청업체 실사를 강화하고 합법 체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국의 발언에 참석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일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눈치였죠. 현장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제국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24년 전 공장 화재 사고를 겪은 후 그는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그때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노만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했습니다. LA 쪽에 진동 연구 파트너십도 있지 않습니까? 브릿지 TMD 자문도 받고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원의 협대교의 튜닝드 매스 댐퍼에서 미세한 이상이 감지되고 있어서 파사디나 구조진동 연구소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LA에 오래 머물면 혹시 회원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죠. 간담회가 끝난 후 제국은 혼자 현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작업자들이 퇴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저녁 무렵 노만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한인회에서 긴급 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단속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사인데 케이터링을 현지 식당에서 맡기로 했어요. 어느 식당인가요? 바다식이라는 곳입니다. 코리아타운에서는 꽤 소문난 집이라고 하더군요. 제국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다식이라는 이름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죠. 회원이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던 걸 기억했습니다. 혹시 그 회원이 운영하는 식당일까요?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요. 노만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제국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만약 정말 회원이라면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24년 전 확인을 미뤘던 그 죄책감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국은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LA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내일 한인회 행사장에서 운명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코리아타운에서는 회원이 내일 행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한인회에서 주문한 음식량이 평소보다 많아서 밤늦게까지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회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 행사장에서 24년 만에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LA 코리아타운의 바다식은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간병인들과 야간 근무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국물을 찾아 들어오는 시간이었죠. 제국과 노만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홀에는 윤금자가 서 있었습니다. 금자는 손님들 사이로 능숙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6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날렵했죠. 오랜 세월 딸과 함께 버텨온 강인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제국이 들어서는 순간 금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저통을 정리하던 손길이 갑자기 멈추더니 수저통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24년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긴 우리가 밥벌이 하는데요. 금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불신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죠. 손주도 사위도 필요 없어요. 돈으로 오해 갚을 생각이면 돌아가요. 제국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팠죠. 그는 사업가로서의 위치나 권력을 내세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과는 결과 뒤에 하겠습니다. 제국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죠.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확인을 미뤘고 그 미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금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인은 늘 나중이었죠. 딸은 그 나중 사이에서 사는 법을 배웠고요. 그녀의 손끝이 컵 가장자리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대했지만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24년 동안 딸을 지켜온 어머니로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방 문틈으로 혜원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낮추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뜨거운 것부터 낮추는 게 혜원의 방식이었거든요. 금자는 말 대신 국물 2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간이 빠진 맑은 미역국이었죠. 말이 뜨거울수록 된다는 거 우린 알아요. 제국은 그 국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서 내쫓고 싶을 텐데도 음식을 내주는 금자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리와 사람 둘 다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제국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과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도 문을 닫으시면 물러나겠습니다. 노만수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제국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금자는 제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테이블 서랍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 대신 내민 그 영수증에는 식당 주소와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주소 필요 없고 결과만 가져와요. 딸이 결정할 거예요.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혜원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동시에 제국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제국은 그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연결고리였죠. 24년 만에 혜원과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였습니다. 주방에서 혜원이 설거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물이 식기 전에 드세요. 금자의 말에 제국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간이 거의 없었지만 국물 맛은 깔끔했죠. 혜원이 끓인 국물이라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제국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노만수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죠. 더 오래 머물면 회원과 금자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제국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회원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죠. 24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얼굴을 말입니다. 금자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과 혹시 모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회원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죠. 24년 만에 들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국은 호텔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수증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내일부터는 정말로 결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파사디나 구조진동 연구소는 캘리포니아 공가대학 인근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제국과 노만수가 도착했을 때 연구진들이 이미 대형 모니터 앞에서 회원의 협대교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미세 감쇄 지연이 특정 풍속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연구팀장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이상 구간들이 눈에 띄었죠. 정상적이라면 매끄럽게 이어져야 할 감쇄 곡선이 특정 지점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연결되자 화면에 박아린이 나타났습니다. 27살의 신입 엔지니어였지만 데이터 분석에서만큼은 베테랑 못지않은 실력을 보였죠. 구간별 감쇄율 편차가 설계 허용치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이 초속 15m를 넘을 때 불안정해져요. 아린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이런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설계값과 실제 시공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뜻인가요? 제국의 질문에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부 구간에서 사용된 댐퍼가 원래 사양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연구소 로비에 케이터링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다식에서 준비한 도시락들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냄새가 연구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국이 그 향을 맡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24년 전 회원이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와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냄새까지 기억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윤금자가 음식을 나르며 연구소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화분에 놓인 시든 꽃들을 보며 혀를 찼죠.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꽃 볼 시간도 없나 봐요. 새 꽃으로 교체해 드릴까요? 연구진 중 한 명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여긴 우리 살림 자리입니다. 금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제국을 의식한 말이었죠. 어제 식당에서의 대화가 아직도 마음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회원은 세척대 뒤에서 일회용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국과 눈이 마주칠 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죠. 아직 직접 마주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국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제트김의 브이로그 영상이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벌 회장과 승무원의 의욕스러운 만남? 1등석에서 포착된 충격적 순간들. 제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 썸네일에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과 아라가 대화하는 모습이 확대되어 있었죠.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만수가 제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동선을 정리해야겠습니다. 한인의 모금 행사 참석하시고 회사 매칭 펀드로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죠. 제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적인 흔들림을 공적인 실행으로 극복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회원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 채 또다시 엇갈리는 것 같았거든요. 연구소를 떠나기 전 제국은 화상회의로 본사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구매 라인 전체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바가린이 화면 너머에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구매 결제 라인을 조사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보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제국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회원이 마지막 그릇을 정리하며 슬쩍 제국을 보았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2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신기했죠. 더 성숙해지고 무게감이 생겼지만 근본적인 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국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죠. 지금 마주보면 둘 다 감정이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약속한 대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제국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죠. 손에 닿을 것 같았던 순간이 다시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제트김의 영상은 조회수가 급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악의적인 추측들로 가득 찼죠. 역시 재벌들은 다르다. 승무원 그 여자 정체가 뭐야? 그 같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원은 그런 사정을 모른 채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국을 본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분히 복잡했거든요. 24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금자는 꽃을 챙기며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혜원아, 괜찮지? 네, 괜찮아요. 혜원의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연구소에서 나온 제국과 노만수는 차 안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기술적 문제와 개인적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한인의 행사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만수의 조언에 제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죠. 내일은 반드시 회원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한국 시간 새벽 3시 미래중공업 본사 상황실에서는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회원의 협대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감쇄 지연 경고가 또다시 떴거든요. 야간 당직팀이 급히 바가린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린 씨, 대교 TMD에서 이상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풍속이 초속 18m를 넘어서면서 진동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린은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죠. 빨간색 경고선을 넘나드는 진동 수치들이 불안정하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구매 라인을 다시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리는 밤새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댐퍼 납품 기록, 품질 검사 성적서, 설치 일지까지 모든 문서를 샅샅이 조사했죠.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구형 댐퍼가 혼입된 정황이 있어요. 결제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최경세 부회장의 서명이 여러 문서에서 발견됐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 재고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흔적이 역력했죠. 아침이 되자 아리는 곧바로 제국에게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LA에 있는 제국은 파사디나 연구소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봤죠. 즉시 개통을 연기하고 전수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국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경세 부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개통 연기는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주가가 폭락할 것이고 정부 쪽에서도 난처해야 할 겁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주가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럼 회장님 회의만을 이사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주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최경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흔들리지 않았죠. 같은 시각 LA에서는 한인의 긴급 모금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연방 단속으로 피해를 본 가정들을 돕기 위한 행사였죠. 아라도 한인의 봉사 비행 프로그램으로 행사장에 들어왔습니다. 회원과 금자는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야 해서 새벽부터 분주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제 제국을 만난 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혜원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금자의 손이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그냥 나이 든 탓이야. 하지만 금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4년 만에 제국을 다시 보니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트김의 새로운 영상이 또 업로드됐습니다. 이번에는 브릿지 공사 지연 회장 스캔들과 연관성 있나? 라는 제목이었죠. 댓글에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국이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회의에서 제국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전과 사람을 위해 멈춥니다. 제국의 선언에 이 사진들이 술렁였습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최경세 라인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죠. 하청업체 전수조사와 현장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공개 리포트로 발표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회사 기밀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경세의 항의에도 제국은 단호했습니다. 투명성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숨길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최경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자신의 비용 절감 지시가 들통날까봐 두려웠거든요. LA 행사장에서는 아라가 혜원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떠오르는 그 익숙한 느낌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싶었거든요. 혜원도 아라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젊은 여성의 또렷한 눈빛에서 어딘지 모르게 그리운 무언가를 발견했죠. 하지만 감히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국은 이사회를 마치고 곧바로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죠. 노만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24년 전에도 확인을 미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겠습니다. 제국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브리핑이 시작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대교 개통을 전면 연기하고 모든 구조물을 재점검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그것도 제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제국의 답변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여론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경영 실패라고 비판했죠. LA 행사장에서 그 중계를 본 혜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4년 전 자신을 떠나 성공을 택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공을 포기하고 책임을 택하고 있었거든요. 아라도 화면 속 제국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1등석에서 만난 그 승객이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는 게 신기했죠. 그날 밤 제국은 호텔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LA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옳은 결정을 했다고 확신하지만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4년 전처럼 확인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한인의 모금 행사가 한창이던 오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조용히 행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상훈 변호사였죠. 58살의 그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4년 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차상훈은 혜원과 금자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혜원 씨,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파일을 열자 입양 서류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24년 전의 서류들이었지만 차상훈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것들이었죠. 그때 생불안이 공란으로 처리된 게 보이시죠? 동의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차상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일을 도왔는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금자가 그 서류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4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죠. 증명은 그만. 금자가 소리치며 서류를 제국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제국은 그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죠. 우릴 살게 두세요. 금자의 목소리에는 24년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견뎌온 세월,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제국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국의 휴대폰에 박아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 구간 교체 작업 오늘 밤 시작합니다. 회장님 결정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국은 그 메시지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다리만큼은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 혜원과 아라가 서툰 눈맞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아라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엄마이신가요?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23년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였거든요. 혜원은 그 말을 듣고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속이 아픈 사람을 오래 기다렸어. 대답은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아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기다려왔다는 뜻이었죠. 제국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모녀의 재회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존재가 그들의 소중한 순간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혜원이 슬쩍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24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말을 삼키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사과는 결과를 가져온 뒤에 하기로 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최경세 라인이 언론과 이사회를 통해 여론전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독단적 결정, 주주 이익 무시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동시에 내부 감사팀의 조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위조와 비용 절감 지시의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박아리는 밤을 새워 추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댐퍼 교체 비용을 아끼려고 일부 구간에 구형 제품을 섞어서 설치한 정황이 명확해요. 결제 라인도 추적 가능합니다.
아린의 보고서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행사장에서 혜원은 아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준비되지 않았었으니까요. 아라의 대답에 혜원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승무원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좋아요. 하늘에서 일하는 게 자유로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23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었거든요. 금자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국은 행사장을 나서며 노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현장 감독을 직접 해야겠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사회에서 회의만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멈추는 것도 용기니까요. 제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24년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혜원은 레시피 카드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라와의 재회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은 몰랐거든요. 딸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아라도 호텔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엄마를 만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 같았죠. 하지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천천히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국은 짐을 정리하며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금자가 준 그 영수증에는 여전히 식당 주소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결과를 가져오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제국은 곧바로 혜원의 협대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샘 교체 작업이 한창이었죠. 거대한 조명등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작업자들이 새로운 댐퍼들을 정밀하게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바가린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댐퍼 설치 후 잔류진동 곡선이 완전히 안정화됐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빨간 경고선을 벗어나던 불안정한 진동이 이제는 안전 범위 내에서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었죠. 전체 교체 작업은 언제 완료 예정인가요? 이틀 후면 모든 구간이 완료됩니다. 그 후 일주일간 시험 운영을 거쳐 최종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제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다리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최경세 라인에 대한 조치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제국은 전면 공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품질 위조 경위, 비용 절감 지시 내역,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죠. 미래중공업은 앞으로 모든 안전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기자회견에서 제국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개통 연기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죠. 최경세와 관련 임직원들은 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바가린의 치밀한 데이터 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LA에서는 혜원이 딸 아라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정리해온 레시피 카드 묶음을 꺼낸 것이죠. 카드들에는 간단한 음식 이름과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역국 -2002년 3월, 콩나물국 -2005년 7월,
삼계탕 마이너스 2010년 8월 같은 소박한 기록들이었죠. 하지만 혜원에게는 딸을 그리워하며 보낸 시간들의 증거였습니다. 아라야, 이거 내가 가져. 혜원이 레시피 카드 묶음을 아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기 내가 자란 자리의 기록이야. 아라는 그 카드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기억하며 만들어온 음식들의 기록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설명은 안 할게. 내가 필요할 때 보면 돼. 혜원의 말에는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원할 때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되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였죠. 그날 저녁 제국은 혼자 바다식을 찾았습니다. 영수증 뒤에 펜으로 한 줄을 적었죠. 오늘부터는 내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습니다. 혜원이나 금자와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다짐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금자가 그 영수증을 발견하고 혜원을 불렀습니다. 혜원아, 이것 봐. 영수증 뒤에 한 줄을 본 혜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4년 전 확인을 미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확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정해. 난 막지 않을게. 금자의 말에 혜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24년 동안 딸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막아왔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문을 열어준 것이었죠. 정말요, 엄마? 그래. 이제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판단해. 금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딸을 믿는다는 신뢰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원의 협대교는 완전 개통 전 공개 하중 시연을 통과했습니다. 시민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형 트럭들이 다리를 건넜고 모든 안전지표가 정상을 나타냈죠. 제국은 현장 최전선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앞줄 VIP 자리가 아니라 엔지니어들과 함께 데이터를 확인하는 자리를 택했거든요. 모든 구간 안전 확인됐습니다. 바가린의 보고에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국도 조용히 박수를 쳤죠. 숫자로 증명된 안전함이 주는 안도감은 특별했습니다. 복귀 비행에서 제국은 또다시 아라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 아라가 담당 승무원으로 배정된 것이었죠. 식사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라의 질문에 제국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로 답하는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무엇을 선택하든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라도 그 미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관계였죠. 기내에서 제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확인을 미뤘던 24년의 시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원도 그날 밤 주방에서 내일 국물을 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레시피 카드를 아라에게 건네준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아라는 기내에서 받은 레시피 카드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각각의 음식에는 엄마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국이 탄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미루지 않겠다는 다짐,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랑, 그리고 결과로 증명되는 책임감. 24년 만에 찾은 각자의 자리였습니다.